뇌출혈로 쓰러져 몸의 일부가 마비된 어머니를 정성껏 돌본 대학생. 심지어 외할머니와 지적 장애를 가진 외삼촌까지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며 자신의 학업에도 최선을 다한 대학생 도진아 씨를 사건 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겠습니다. 깊은 효심으로 주변에 감동을 선사한 대학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볼까요? 네, 대학생 도진아 씨. 이름도 좀 특이하죠? 이 도진아 씨.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현대판 효녀 심청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어머니는 뇌출혈로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요. 이 딸이 돌봅니다. 외할머니가 계신데 고령의 외할머니예요. 이 외할머니도 돌봅니다.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지체장애예요. 지체장애 외삼촌도 돌봅니다. 도진아 씨의 모습인데 하나하나 이제부터 들여다보시죠. 도진아 씨의 이제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년 전이었습니다. 이 도진아 씨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학교에서 듣게 됐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머니께서 말을 하지 않아주시고 묵묵히 관련된 약 드시면서 견디고 있었는데 그 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중간에 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기절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119에 신고하고 저는 학교에서 곧바로 병원 갔더니 진단이 그렇게 뇌출혈 왼쪽 마비 증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웠고 앞으로 평생 어머니가 이 장애를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보호자를 하려니까 어머니가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제 곁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심신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집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면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으면 상당히 좀 막막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어머니께 의지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도진아 씨를 그러니까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뇌출혈로 쓰러지시면 이게 뇌에서 혈관이 출혈이 있으면서 신경을 바로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 왼쪽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몸을 못 쓴다는 게 한쪽 몸을 못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 치료 자체도 포기할 정도가 됐을 정도고 그래서 정말 도진아 씨 같은 경우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마음을 좀 다잡았고 이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 하겠지만 내가 집에 모시고 가서 하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어머님 집에 모시고 이 보건소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뭐 당연히 어머님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이 도와주신 분도 있지만 본인도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모시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또 원망도 했다고 하지만 도진아 씨는 지극정성으로 이제 어머니를 보살피고 또 돌보고 있었는데 근데 챙겨야 할 사람이 어머니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마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노령의 외할머니가 있고요. 또 외삼촌이 한 분 있습니다. 외삼촌이 다운 증후군의 지체장애 1급인데 그러니까 진아 씨가 챙겨야 될 사람이 어머니, 외할머니, 외삼촌 3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들도 지금 진아 씨가 좀 안쓰럽겠죠. 네 나이엔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고 싶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아 씨도. 그런데 지금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이 생활의 어떤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을 때 그걸 잘 해나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 좋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네요. 본인이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집에 있는 내 모습이 참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진아 씨의 모습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뿐만 아니라 좀 외할머니도 그렇고 또 외삼촌도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 3명을 다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지극히 지금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진아 씨의 말 들어볼까요? 제가 공모전도 많이 상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상을 받게 된 계기도 다 사실은 제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어머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고 상을 맨날 받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하나하나 사진 찍어놓고 스크랩도 해놓으시고 하면서 더 노력하고 싶어졌어요. 성적 장학금은 한 몇 번 정도 타신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일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공부를 해도 된다.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그 시간 짬내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어머니 간병하는 그 생활이 학기 때도 이어져서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즌에 겹칠 때도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친구들도 조별과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할게, 너는 이 부분을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성적장학금을 아마 못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저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지금 세 분을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근로장학생으로도 일도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간호는 기본이고요. 주경 야독입니다. 예. 낮에는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는데 밤에는 또 공부합니다. 유아교육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1학기 때부터 한 번도 빠져주지 않고 3학년까지 성적 장학금을 다 탔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뭐 친구들 도움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아닙니다. 친구 도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까지 탔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머니 따라가지고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서 장애인, 뭐 비장애인 아동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이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좀 사랑하게 됐고 아이하고 함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를 갔고 지금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도진아 씨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지만 딸의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리고 딸 역시 도진아 씨는 어머니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네.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진아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도 그 장애인 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진아 씨 어머니는요, 우리 가족이 모두 아픈 상황에서 내 딸이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서 너무 아프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진아 씨는 더 꿋꿋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요, 그 외삼촌이 다운증후군 1급 정신지체였는데 많이 보살펴줬고 또 길에서 장애인을 보면 저 사람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또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그걸 배웠고 내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소에도 사람을 대하는 어떤 깊은 정이 있었고 그 딸로서 어머니의 어떤 행동을 이제 본받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극한 효심을 깊은 감동을 선사해서 큰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가슴 따뜻한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대상을 받게 되고 많은 사연들이 공개가 됐지만 저보다도 더 어렵고 저보다 더 오랫동안 장애인 가족분들과 같이 생활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 복지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못 지키는 건 아니라고, 내 삶도 지키고 또 우리 가족도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가족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심청 효행 대상을 받게 된 거죠. 예, 다음 달 9일 날 받는다고 하는데요. 속이 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이 착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더해서 야무지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 뭐 하나 빠진 게 없다. 그러니까 상 하나 받기로 했었을 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정말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런 친구가 안 받으면 누가 받나?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혹시나 내가 서운하게 한 건 없었을까를 또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더해서 걱정도 합니다. 뭐냐면 이게 어머니도 돌보고 삼촌도 돌보고 할머니 돌보고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걱정할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너무 안타깝게만 생각해 주지 말아라. 나 잘 지내고 있다. 동시에 또 이런 얘기에 주위 이웃들도 한꺼번에 살피는 겁니다. 사실은 따져놓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어렵게 장애인 가족들 돌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면서 당부도 빼놓지 않았던 게, 국가가 이런 일들을 가족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더 보호시설을 장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인 것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정말 식견도 넓어요, 심지어. 저는 도진아 씨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죠.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히 가족이 나에게 힘이 네. 된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렇죠. 하나의 어떤 뭐 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그대로 그렇죠. 보여주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 더 희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상 좀 제대로 줬네요. 네. 심청상 이거 제대로 준것 하지만 같습니다. 도진아 씨도 네. 남몰래 혼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좀 응원하고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봤는데 또 지금 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적 장학생도 있는데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